서핑 정말 좋아하시죠? 그런데 파도가 없거나 바다에 갈 시간이 없을 때 그 감각 잃을까 봐 좀 초조해지지 않으세요? 아, 맞아요. 특히 그 미세한 균형 감각은 며칠만 쉬어도 금방 무뎌지기 때문에 꾸준히 몸에 각인시켜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고민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집안의 작은 공간에서 서핑 실력을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도구, 바로 밸런스 보드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료 제목이 서핑 훈련을 위한 실내 밸런스 보드 연습을 안전, 균형, 코어 능력, 서핑 연결성 향상입니다. 와, 제목부터가 아주 체계적이네요. 단순한 놀이기구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훈련 장비라는 걸 딱 분명히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 밸런스 보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러분의 균형 감각과 코어를 단련시키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 서핑으로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더 흥미로운 건 이 자료가 장점보다 위험성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한다는 점이에요. 아, 장점보다 위험성이요? 네, 그 숨겨진 경고랑 또 안전하게 시작하는 법까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죠.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료의 핵심은 간단해요. 서핑은 결국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는 운동이고, 밸런스 보드는 그 균형 감각을 실내에서 훈련하게 해주는 최고의 도구라는 거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핵심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겠네요, 역시. 네, 맞아요. 방이나 거실에서도 실제 서핑 자세를 잡고 그 무게중심을 옮기는 연습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 자료에서는 이걸 근육 기억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아, 머슬 메모리? 네, 예측 불가능한 파도 위에서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해서 안정적인 자세를 잡도록 만드는 기초 공사 같은 거죠. 몸의 일종의 자동 반응 회로를 씹는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의외였던 게 있어요. 보통 이런 장비를 소개하면 장점부터 막 늘어놓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료는 거의 절반을 할애해서 안전을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냥 보드랑 롤러잖아요. 이게 그렇게까지 위험한가 싶었어요. 자료가 좀 과정하는 건 아닐까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자료는 아주 명확한 비율을 들어서 설명해요. 혹시 서프스케이트 타보셨어요? 무게중심을 충분히 낮추지 않고 어설프게 올라서면 어떻게 되죠? 아, 바로 보드가 발밑에서 휙 빠져나가면서 엄청 크게 넘어지죠. 상상만 해도 엉덩이가 아프네요. 바로 그거예요. 밸런스 보드의 원리가 서프스케이트랑 정확히 같다고 해요. 구조 자체가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냥 올려서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아, 이건 단순히 엉덩방아 찍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료를 보면 균형을 잃었을 때 머리를 바닥이나 더 위험하게는 거실 테이블 모서리 같은 곳에 부딪힐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으악, 커피 테이블 모서리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갑자기 안전교육이란 말이 아주 중요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는 아무 설명 없이 그냥 타게 하면 절대 안 되는 장비라고 아예 못을 박아요. 특히 나이가 있거나 평소 운동을 잘 안 하던 분들은 부상 위험이 훨씬 크다고도 명시하고 있고요. 와, 그래서 안전하게 시작하는 핵심 원칙이 결국 하나로 모아져요. 바로 이 도구를 완벽히 이해하고 존중하라는 거죠. 도구를 존중하라. 그럼 그래 존중하는 방법, 그러니까 안전하게 시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뭔가요? 응급실에 실려가고 싶진 않거든요. 하하, 물론이죠. 자료가 제시하는 방법은 아주 상식적이에요. 첫째, 무작정 올라서지 말고요. 손으로 먼저 롤러 위에서 보드를 굴려보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디까지 기울어지는지, 뭐랄까, 보드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 보드랑 대화를요? 네. 그리고 둘째, 올라설 땐 반드시 무릎을 최대한 굽혀서 무게중심을 바닥에 가깝게 낮춰야 하고요. 시선은 발이 아니라 정면을 봐야 해요.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반드시 벽이나 가구를 잡고 시작하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교육을 받으라는 겁니다. 나는 넘어질 수 있다는 그 겸손한 마음이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보드와 먼저 대화하고 몸을 낮추고 무언가를 잡고 시작한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위험한 단계를 무사히 통과해서 보드와 좀 친해졌다고 해보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궁금한 부분인데 이걸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왔네요. 가장 명확한 첫 번째 효과는 당연히 서핑 자세의 균형 감각 향상이에요. 서핑은 보드가 앞뒤, 그러니까
피칭으로도 흔들리고 좌우, 롤링으로도 흔들리잖아요. 네, 그렇죠. 밸런스 보드는 그 두 가지 불안정성을 동시에 구현해서 우리 몸이 입체적인 흔들림에 버티는 능력을 길러줘요. 아, 그냥 좌우로만 까딱까딱거리는 게 아니군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실전적인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두 번째 효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바로 코어 능력 강화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헬스장에서 힘들게 플랭크나 크런치 안 해도 코어 운동이 된다는 건가요? 그거 너무 좋은데요? 하하, 거의 생존형 코어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존형 코어 운동이요? 네, 밸런스 보드 위에서는 내가 코어에 힘을 줘야지라고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복근, 허리, 엉덩이, 하체 안정근까지 우리 몸의 중심축을 이루는 근육들이 저절로 활성화되거든요. 와, 코어를 안 쓰면 그냥 바로 넘어지니까 뇌가 생존을 위해서 강제로 코어 근육을 깨우는 거죠. 와, 생존형 코어 운동. 그 말이 확 와닿네요. 넘어지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최고의 운동이 된다니. 이거야말로 진짜 일석이조인데요. 맞아요. 그리고 자료는 이 훈련의 효과가 서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해요. 스탠더 패들보드, 즉 SUP를 탈 때도 이 균형 감각과 코어 힘이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연결하죠. 그렇겠네요. 결국 육지에서 만든 그 안정적인 기반이 물 위에서 하는 모든 활동의 퍼포먼스를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안전하게 시작해서 균형 감각을 키우고 덤으로 멋진 코어 근육까지 얻는다.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이 따로 있었어요. 밸런스 보드가 단순히 하나의 독립된 훈련 도구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아, 그 단계별 훈련 과정 말씀하시는군요. 저도 그 부분이 이 자료의 백미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자료는 밸런스 보드를 마치 어떤 거대한 훈련 프로그램의 레벨 1처럼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전체 그림을 완전히 바꿔놓더라고요. 그 4단계 과정 한번 제대로 짚어주시죠. 네, 아주 체계적인 접근법이에요. 1단계는 실내예요. 바로 오늘 이야기한 밸런스 보드로 가장 통제된 환경에서 기본적인 균형 감각, 코어 근력, 그리고 서핑 자세를 몸에 익히는 단계죠. 부상의 위험 없이 핵심 기초를 다지는 시기라고 보면 돼요. 모든 것의 시작이네요. 집에서 편안하되. 그렇죠. 기초가 다져지면 2단계 야외 육상으로 나아가요. 여기서는 스케이트보드나 서프 스케이트를 활용해요. 아, 정적인 균형 훈련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조절하는 동적인 균형 감각과 회전 감각을 익히는 거죠. 실내에서의 정적인 균형에서 야외에서의 동적인 균형으로 확장되는 거군요. 점점 실전에 가까워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드디어 물 위로 갑니다. 하지만 바로 파도로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잔잔한 물에서 스탠드업 패들보드, SUP를 타는 거죠. 여기서 실제 물의 저항과 움직임 위에서 균형을 잡는 법, 패들링으로 나아가는 감각, 보드 위를 걷는 로깅 동작 같은 걸 훈련해요. 실제 바다 환경에 대한 적응 훈련인 셈이에요. 일종의 예행 연습이군요. 파도라는 가장 큰 변수를 빼고 물과 친해지는 시간. 정확해요. 이렇게 실내, 육상, 잔잔한 물 위에서의 훈련이 모두 끝났을 때 비로소 마지막 4단계, 실제 서핑에 도전하는 겁니다. 드디어. 네, 진짜 파도 위에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훈련했던 모든 것들, 즉 1단계의 균형과 코어, 2단계의 회전 감각, 3단계의 물에 대한 적응력을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로 통합하는 거죠. 와, 이렇게 단계별로 들으니까 서핑이 그냥 파도에 몸을 던지는 그런 막무가내식 도전이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 점이 접근법의 핵심이에요. 서핑이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을 아주 잘게 쪼개서 가장 쉬운 것부터 점진적으로 숙달하게 만드는 거죠. 아무 준비 없이 바다에 가서 좌절감만 느끼는 게 아니라 통제 가능한 환경에서부터 성공의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하면 실제 바다에 나갔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여유롭게 파도를 즐길 수 있게 되겠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봐야 할 것 같아요. 밸런스 보드는 최고의 실내 서핑 훈련 도구이지만 안전교육과 올바른 사용법이라는 열쇠 없이는 그저 위험한 장난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도구의 양면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료의 마지막 문장도 정확히 그거였죠. 잘 쓰면 최고의 훈련 도구, 모르고 쓰면 위험한 도구. 결국 안전하게 시작해서 몸을 적응시키고
더 큰 목표를 위한 단계로 활용한다는 이 순서를 기억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바다에 가지 못하는 날에도 여러분의 서핑 실력은 집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심층 분석을 통해 밸런스 보드가 단순히 균형 잡는 기구를 넘어서 코어를 단련하고 서핑과 SUP 실력까지 향상시키는 체계적인 훈련의 첫걸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이 자료는 실내, 그리고 육상, 물 위, 실제 파도라는 아주 명확한 점진적 훈련법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혹시 서핑 말고 여러분이 배우고 싶거나 극복하고 싶은 다른 복잡한 기술에도 이런 단계별 접근법을 적용해 볼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두렵다면 처음엔 거울 앞에서 혼자 연습하고 실내, 다음엔 친한 친구 앞 한두 명 앞에서 육상, 그 다음엔 소규모 스터디 그룹에서 물 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청중 앞에서 발표하는 실제 파도식으로요. 여러분의 삶 속 어떤 영역에 이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